그 8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반론을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8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85쪽 네. 그거고 그렇게 장황하게 막 써놨는데 읽어보면 더 복잡할 수 있고 이제 이걸 구하라는 문제 프랙티스 112번만 하나 해보면 112번 문제 중에 뭘 하나 해볼까요? 하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저기 5번을 한번 해볼게요. 5번 프랙티스 112도의 5번 문제 보면 루트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0이다 이걸 구하라 이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는 거야. 그럼 y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범위가 0도에서부터 180도로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0도에서 180도까지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360도 하면 마저 이렇게 V점을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1이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게 이 정도 간다고 해요. 이렇게 그죠?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1.4니까 1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좀 더 이쪽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 대충 맞네. 이게 1이니까 그럼 요 값을 구하라 이거죠. 요 값을 여기 뭔지를 찾아라 이거. 그러면 이게 뭐하고 하냐면 이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대칭성이니까 선을 이게 이제 밀려서 그러는데 전자칠판을 이렇게 쭉 한 번에 가져 이렇게 이 y 그 루트 2분의 1이다. 요 그림을 해서 요 각을 구하라는 거야. 이 각을. 그쵸?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45도잖아요. 아까 이게 45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요 값은 요게 90도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45도겠지. 그럼 요만큼도 45도인가. 그럼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는 90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45도를 더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 135도가 나오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대칭성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135도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된다. 이해되죠? 할 수 있겠죠? 자, 113번은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113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지금 0도에서 180도인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여기 직각을 하고 여기 세타를 했을 때 이게 3이고 여기가 1이 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피타 339 에서 1을 빼가 루트 8 그럼 루트 8이니까 2루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0도에서 180도 세타가 0도에서 180도 괜찮아? 시험 나갔지? 네? 시험 나갔어 또. 네. 야, 써보려.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이 값을 구하라 했는데 아까 이거를 사인 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0도에서 180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180도 0도 지금 페이지 몇 쪽이냐면 186쪽을 보면 돼요. 180 교재 페이지 186 그래서 여기가 1인데 그죠? 사인 값이 3분의 1이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각이 뭔지 몰라 지금 사실은.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특수각이 아니지 지금. 아무튼 3분의 1이 두 개가 나온다. 됐네? 둘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거죠.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됐는데 코사인 값도 어떻게 되냐면 180도까지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알파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 여기 있고 베타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 여기 있고 거기 코사인 값도 두 개 나올 거라는 거야. 그쵸? 두 개 나올 거다. 근데 그거를 요런 걸로 이용해서 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3, 3은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넘어가니까 9분의 8이다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해서 코사인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다 보면 하나가 3분의 2 루트 2고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나와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었다. 근데 이 3분의 2 루트 2라는 거는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일단 값을 찾을 수도 있잖아. 부호만 달라지면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더 선호하냐면 이걸 더 선호해요. 이 삼각형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왜 그럴까요? 이 삼각형으로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이 3분의 2 루트 2라는 숫자는 바로 등장을 하잖아. 이제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부호를 뭐로 결정할 수 있냐면 얼싸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싸 안고. 그러니까 1사분면은 무조건 플러스고 2사분면만 사인은 플러스니까 코사인 마이너스겠죠. 그럼 코사인 값을 1사분면일 때 플러스 2사분면일 때 마이너스 해가지고 뿔마 두 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뿔마 두 개 나오잖아요. 이 값은 같고 이 값은 이걸로 찾아도.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13번 그래서 풀어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14번 넘어갈게요. 187쪽에 있는 114번 기본 예제를 보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직선이 이룬 각에다 탄젠트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게 있고 탄젠트 베타는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데 각각의 알파 베타 값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탄젠트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 건 1사분면이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이거는 30도죠.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예를 들어서 y 꼴 x가 있고 y 꼴 x가 아닌가? y 꼴 뭐지? y 꼴 루트 3분의 1 x가 있고 y 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기울기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 거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거니까 이때 이 세타하고 이때 세타를 찾으면 되잖아요. 이건 얼마? 1사분면이니까 30도죠. 얘는 이거는 몇 도일까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요렇게 했을 때 30도일 때 탄젠트 값이 이거분의 이건데 요거를 하면 요거분의 요것도 똑같이 루트 3분의 1이 등장할 거고 이게 1사분면은 모두 다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게 30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요만큼이 세타라고 하면 요만큼이 세타를 했죠. 이게 150도가 되고 정답은 요걸 만족하는 건 30도, 요걸 만족하는 건 150도.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교재에서는. 근데 이게 나는 더 어렵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상하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90도, 여기 180도, 그죠? 여기 0도. 그럼 탄젠트 몇 도가 루트 3분의 1이냐? 그럼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이게 루트 3분의 1이다. 이 각도를 찾아라는 거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칭되게끔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게 y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럼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30도. 이건 특수가 외웠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대칭성이니까 이게 30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요 값은 얼마냐? 요 값은 얼마야? 180도에서 n쪽으로 간 거니까 180도 빼기 30도 해서 150도. 그래프가 더 이해가 더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 나는 이게 더 빨라가지고. 지은 어떤 게 더 빨라? 이렇게 푸는 게 빨라, 이게 본인은. 이거? 이게 더 나아? 지금 아, 지금은. 근데 주로 너도 그래프로 찾지? 아니요. 아니야? 그려면서 아, 머리가 좋아서 암산으로 할 거야. 암산을 해버려. 머리 좋아서. 아, 역시 한시의 그거네. 희망이네. 한시의 희망.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y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거하고 y x 더하기 1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죠? 그 각을 구하라.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거지. 맞죠? 그 어떻게 구해야 돼? 자,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루트 3x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경사가 굉장히 루트 3이니까 1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갈까? 온점선은 이게 y 마이너스 루트 3x가 되고, 그 다음에 y x 더하기 1. 그럼 경사가 1이면서 y 절편 1을 지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칠하고 이렇게 이 y x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루는 각을 구하라는 거야. 각을 구하라는 거는 이 두 점이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야. 이 각 세타를 구하라는 거야. 이 세타. 맞아? 그치? 얘가. 그럼 어떻게 구할까? 봤을 때 이거의 탄젠트 값 요만큼, 그죠? 요걸 세타, 요걸 그냥 알파라 할까? 요걸 알파라 했을 때 요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요만큼, 요걸 베타를 했을 때 탄젠트 베타가 1이 나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1. 그럼 베타가 먼저 찾아지지. 베타는 얼마야? 45도지 이거. 이건 알고 있잖아. 탄젠트 45도가 1이라는 걸 식이야. 그럼 요걸로부터 알파를 찾아자. 알파가 얼마일까? 이거 방금 연습한 거잖아. 어? 이 얼마지? 120도? 120도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맞죠? 네. 알지 이제. 나는 이게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힌다 이제. 0도, 90도, 180도. 그죠?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 배운 사람들한테 자 87. 그럼 아는 애들은 56 나오는데 모르는 애들은 816, 8, 826, 83, 24 뭐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2단부터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러니 아니 나 때도 그랬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요게 y 루트 3 이거 만나는 요게 60도야. 선생님 이거 60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표로 외운 거지 사실. 그럼 요만큼이 60도니까, 그쵸? 요만큼에서 60도 떨어진 지점, 그치? 이게 y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요게 얼마냐면 180도에서 60도 떨어졌으니까 120도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120도. 자, 찾았어. 그럼 이 삼각형 이 그림에서 보면 세타하고 베타를 더한 게 외곽인 이 알파죠. 알파잖아. 그럼 세타 더하기 베타가 지금 45도고 알파가 120도니까 세타는 이 넘어가니까 120도 빼기 45도.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75도? 75도. 그래서 답이 75도다.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두 직선 이루는 각이 75도. 이해되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4번에 두 직선 이루는 각 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탄젠트 알파, 응? 빼기 베타라는 공식이 있어. 알지? 이건 몰라?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라는 공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게 알파 빼기 베타면 여기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 공식 써버리면 되는 거야. 일본에서 서명하스 근지법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아니 수학 문제 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 되지.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일본은 그거 안 따질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야 이거 새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걸 이러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시험 치는데 한국에서 내가 이거 배웠다 이러면 뭐라 할 건데 자기들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세타라는 게 이 세타라는 게 보면 세타 더하기 베타가 아까 알파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타라는 게 알파 빼기 베타가 되지. 맞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하고 같아요. 맞지? 그럼 이 공식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탄젠트 알파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기울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빼기 탄젠트 베타에 해당하는 게 뭐야?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에 해당하는 게 1이죠 1. 그죠? 그럼 이게 1이야 1이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베타에 해당하는 게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네. 에? 지금 누구 값이? 탄젠트 75도. 탄젠트 75도가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값을. 여기서는 탄젠트 75도만 75도만 찾았지 이 탄젠트 값은 모르겠지, 그지? 15도하고 75도도 외우지 않아요? 아유 훌륭하네. 그런 것도 외우지. 많이 등장하는 게 외워.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면 두 직선 이런 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에 나와요. 상하함수 덧셈 정리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선택 미적분 과목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아마 수설이 있나? 일본에서는 덧셈 정리 하나만 알아두자. 이양 하는 거.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 이거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알아두면 돼. 상하함수 덧셈 정리. 배우고 있어 혹시 이거? 안 외웠어요. 탄젠트부터가 아니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6개 나올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라는 그 각 순서를 놔두고 사인 코사인 한 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거의 빼기는 어떻게 될까요? 빼기는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돼. 지금 선생님 안 보고 하잖아. 내가 안 보고 한다는 건 내가 다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다 외우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난 넘어서서 합격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는 마이너스 먼저 나와.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번에는 플러스 반대로 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죠? 그다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우리가 분자부터 먼저 쓰는 거야. 읽을 때도 분자부터 먼저 써요. 미국에서는. 그죠? 이거 우리 2분의 5라고 읽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읽어요? 5 divided by 2 이러지. 그지? 5를 2로 나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이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1 이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알겠죠? 이 6개를 여러분 알아두면 급할 때 써먹어. 급할 때 써먹어요. 언제 써먹겠니 이거? 예를 들어서 사인 얼마를 구하고 싶어? 사인 얼마 구하고 싶어? 특수가 사인 20도 사인 20도 구하고 싶어. 사인 20도. 자, 사인 20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 사인 20도가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안 나오나? 45도에서 30도 빼면 15도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20도 나오지? 20도요. 20도는 특수가구를 안 처리가 안 되나? 처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15도 하자. 사인 15도. 사인 15도 어떻게 구해요? 40도 빼기 30도 하면 사인 15도가 될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면 방금 45도. 45도. 45도에서 15도. 30도 빼면 15도지. 그럼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루트 3 이게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통분하니까 다 4로 통분이 되고 2, 3은 6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사인 15도를 이렇게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하면 좋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워야 되지. 루트 2, 루트 3, 루트 5 여기 외워야 돼. 무리수인데 근사값 안에 외우고 있지 이거. 루트 2만 많이 얼마? 1.43. 1.413 이거 모르나? 먹을 거. 이거 외워야 돼. 1.73이야. 알겠죠? 비번을 해서 이거는 2.236 요 정도는 알 거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와. 그 다음 노고 2에 하나 몰라. 노고 2 노고 10에 2 노고 10에 3 노고 10에 5 요 정도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상용로고 표 보면 되죠. 야, 계산할 때 필요하다니까. 0.3010 0.4771 0.6990 암기해야 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실력 정석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단원을 했다. 그러면 나랑 서울대 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1, 2등 다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실력 정석 오늘 10단원 연습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거기서 10문제를 내자. 연습 문제 예제 유제에서 10문제 내서 서로 맞교환해가지고 더 많이 맞춘 애가 저녁을 얻어먹자. 우리 때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필수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딱 그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이 새끼가 틀릴 만한 거 꼬르만 문제를 딱 해가지고 내는 거야. 10문제를. 그러니까 맞교환을 해. 그러니까 테스트를 치는 거야. 저녁 먹기 직전에 오후 한 5시쯤에 테스트 쳐. 1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알아? 1분밖에 안 걸려. 10문제 푸는데. 왜? 외우면 되잖아. 답을 외워버리는 거야. 왜냐면 얘가 틀릴 만한 문제, 내가 틀릴 만한 문제가 서로 겹치는 거야. 실력이 비등비등하니까. 그거 어떻게 문제를 외우는 거야. 답을.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웃는 거야. 이 새끼. 이게 왜 생각이 거의 80-90% 일치해. 그 답을 외운 거야. 80-90%를. 그 한 문제 정도가 예상치 못한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야 이걸 내냐 치사하게 이랬다고. 그 한 문제에서 이제
승부가 벌어지는가 1분 정도 딱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저녁 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뭐라 했냐면 그 친구가 야 수학도 암기 아니냐? 암기야. 수학이야말로 암기야 이랬어 우리끼리. 왜? 테스트는 암기야. 어떤 운전면허 시험도 테스트 치는 건 암기 아닌가? 그거 주행 그 뭐 45도에서 백미러 보고 꺾고 뭐 이런 거 공식으로 하지. 실제 이제 운동할 때 이제 운전할 때 공식 아닌데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운전이 무슨 공식이야 이런다고. 테스트는 공식이야. 수학도 마찬가지야. 테스트는 공식이야. 테스트 끝난 다음에 수학은 이해고 논리고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착각하면 안 돼. 옛날에 인간 스타 강사 유명한 사람이 수학은 그 사람이 물리였나? 하여튼 절대 암기하면 안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러고 수업 시작하자마자 지가 이런 거 쓰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벙쪄가지고 자기는 다 외웠으면서. 선생님은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외워야 될 거는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88쪽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몇 번 문제냐면 115번. 뭐가 나냐면 세타의 값이 0도에서 180도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 이제 실제로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거기서도 무슨 대학이라고 되니 이거 한자가 대판 종대학 한자가 모르겠다 그지? 무슨 대학교야? 하여튼 그 대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뭘 구하라 하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두 개 곱함. 두 번째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 번째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제곱을 하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제곱하는 거야. 알겠죠? 뭐 한다고? 제곱. 곱셈 공식하고 관련된 문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중3하고 고1 때 많이 나와. 중3 때는 한 4, 5가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 10몇 가지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또 많이 포기하지. 자, 양변을 제곱해. 양변 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제곱을 가운데다 넣어. 가로에서 제곱을 안 하고 이 가운데 넣는 거야 이렇게. 이걸 왜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가로 있으면 불편하잖아. 수학과 특징이 가오 잡는 거 엄청 좋아해. 이게 가오 잡. 자, 그럼 이게 얼마 이게? 1. 그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게 1이 넘어가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제곱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나와버려.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그치? 이건 그냥 이게 자동인 거야. 자동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인 거지. 이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곱셈 공식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합하고 곱을 이용하는 거지. 지금 얘가 뭘 물어본 거냐면 곱을 물어본 거야. 곱이 이거라고 주어진 거고 합이 지금 문제에서 합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요걸 이용해서 이거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르게 이런 공식도 있죠. 그렇지. 이렇게. 역시 지호 다 외우는. 지호도 이렇게 똑똑한데 지금 나이가 안 돼가지고 이 연령 제한이 네가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그렇구나. 아빠가 그 검정고시 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하는구나. 제가 학교 다니겠다고. 다니겠다 해가지고. 자.
그럼 요 공식 중에 이제 위에 걸 쓰겠지, 그죠? 예. 그럼 이거를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예.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 잘못했다. 이게 저거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이고 여기 2분의 1이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돼. 8분의 1이고 플러스 되고 2판에 16분의 3, 3은 9 16분의 2고 11 이렇게 돼. 16분의 11 두 번째 게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그래도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하여튼 자기가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A-B잖아. 그럼 이건 A 플러스 B하고의 관계에서 서로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얘 마이너스 2AB가 나와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4AB를 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고 빼기 4 곱하기 AB가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이게 4분의 1이고 약분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 4분의 6 그럼 4분의 7 그죠? 근데 얘는 지금 A-B를 물어본 거니까 뿔마 루트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7이 나오는데 뿔마 다 등장하나? 왜? 저기 범위 세타 값 범위 어. 가지고 애초에 그럼 사인 세타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져요. 예.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져. 예. 그러면 세타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난 점이 지금 45도일 때 만나는데 45도를 기준으로 보면 사인 이게 코사인이죠. 이게 사인이고. 그럼 45도보다 세타가 더 작으면 음수가 등장해.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그 다음 45도보다 큰 데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더 크냐면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더 커.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지. 여기서는 음수가 나오죠. 그럼 뿔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 그렇죠. 이거 두 개의 부호가 달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인데, 이 4분면에서는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에서는 사인은 항상 플러스지. 항상 플러스니까 요 경우는 등장하지 않는 거지. 예. 그럼 이 경우가 그러면 사인이 플러스 값이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이 해당되는 게 사인이 플러스 값이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네. 요 부분. 그죠? 예. 요 부분이 몇 도냐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경우에 이게 해당되네. 그래서 여기서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는 사인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값만 나와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루트 7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방금 요 디테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쓸 건지 아니 플러스만 쓸 건지 마이너스만 쓸 건지 그 한 끗 차이가 이제 승부를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2분의 루트 7만 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저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안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9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여기 사인이 위에 있고 코사인이 이렇게 아래에 있구나. 그지?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값이 플러스고 코사인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됐나요? 자, 프랙티스 115번에 세 번째 것만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것.
나아지죠? 그죠? 지금 방금 한 거를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의 전체 제곱을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다시 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얘는 그냥 A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각각 구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식 따로 하나 더 쓰면 되잖아. 뭐? 그러니까 A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뭐라냐? 이거 쓰면 돼. 아 그렇게 해가지고 쟤는 지금 이 얘기한 거야.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 4제곱 이 공식 이것도 공식이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인가? 이렇게 되는 거. 이 공식을 여기서 이게 등장하니까 이 공식을 써가지고 해도 되지 않냐? 되죠. 그러니까 지호는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뭔가 본인만의 그 방법이 있어. 여러 번을 해봤다는 거야. 결론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 자기만의 방법. 타자들도 보면 타격폼이 다 특이하잖아, 그죠? 내가 LG 팬인데 어제 LG가 4대 0으로 이고 있다가 경기 져버리더라고. 6대 4로. 이게 좋은 게 AB 값만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거를 할 때 아까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 A, B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묶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덧셈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를 알파로 두면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얘가 사인 알파가 돼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등장하냐면 여기 P점이 있다고 했을 때 P점이 좌표를 A, B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제곱 플러스 루트 C겠지 이렇게. 근데 이 각을 갖다가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지? 그게 이거잖아요. 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되고 코사인 알파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부터 먼저 쓰면 아니다. 얘를 둘이 곱해진 거니까 자리를 바꾸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사인에 하나의 문자로 써서 여기서 이제 이게 덧셈 정리라는 거야. 아까 덧셈 정리 알아주면 유용하다는 게 이게 덧셈 정리인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 두 개가 등장했을 때 한 문자로 모은 거야. 그러면 사인으로 몰았을 때 이 사인의 값은 무조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죠. 요 네모 박스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가 1을 곱해줬을 때 최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상하함수의 합성, 이걸 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상하함수 합성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 최소 합성일 때가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탄젠트 세타 값을 찾아라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는 합성 문제처럼 해놨는데 탄젠트 세타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렇게 몰아놔요. 루트 2에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4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제곱하면 2 마이너스 2, 4, 8 루트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6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코사인으로 다 몰아도 되고 책에서 지금 이게 사인으로 몰았지. 이게 사인이 되게끔 몰았을까 아마. 그럼 이거는 코사인 되게끔 하려면 여기다 4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는 이게 여기서 어떻게 온 거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이 식에서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코사인은 뭔가요? 선생님은 그냥 코사인 몰았어. 근데 책에서는 사인으로 몰아서 했어. 결과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 2 마이너스 8 루트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6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넘겨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16이고 이게 마이너스 하니까 넘어오면 20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네? 마이너스 왜 플러스 16? 이거 16이고 이거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겨 이쪽으로 그지? 네. 20 그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8 루트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게 4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로 이렇게 약분시켜 놓으면 10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되지. 이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한다는 거야. 치환하면 이 t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나오죠.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값이 1이잖아. 그지?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코사인으로 돌려봤더니 t의 범위가 음수 양수가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인으로 하면 사인은 0에서 1 사이로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180도까지 해보면 0에서 1 사이만 나오니까 얘는 양수값만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치환하는 것보다는 사인으로 몰아서 치환하는 게 음수 부분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더 낫겠구나라는 걸 또 하나 배워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는 전부 다 지금 사인으로 치환했지만 얘는 코사인을 치환해봤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대수술 여러분들 사인으로 모르라고 1사분면 2사분면일 때는 180도까지 있을 때는 사인으로 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t로 치환해가지고 얘가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인수분해 되면 좋고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어야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지금 그래서 근해 공식을 넣었을 거야.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 됐나요? 대체? 그래서 10분의 7 루트 2 코사인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 이렇게 아마 그런데 계산해보면 그 0하고 1 사이 또는 뭐 마이너스라고 1 사이였는데 그 값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값이. 그래서 하나씩만 답이 나오네. 등장하는 게. 코사인으로 한 다음에 두 개 구하고 다시 하기 귀찮으면 그 두 개를 대입해서 사인을 구하는 게 훨씬 낫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코사인 값 중에 두 개 다가 답이 아니지 지금. 그렇죠. 사인 값도 대응시켜야 돼.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으로 치환하지 말고 사인으로 해서 치환하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틀리지는 않는데 일이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 선생님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랬단다. 사무실이 의뢰가 들어왔대. 선생님 주 전공이 미케닉 쪽이니까 이제 구조, 역학 뭐 이런
역학 관련, 미케닉이 역학이거든. 역학이 주 전공인데 이제 역학을 물리 파트로 넣는 사람도 있고 수학 파트로 넣는 사람도 있는데 수학 파트로 넣는데 영국에서는 의뢰가 들어온 거야. 사무실이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저쪽에 양탄자 깔려 있는 쪽쪽이 부풀어 오르더라는 거야. 계속 한쪽이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야.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잘못 지었는지 알고 깜짝 놀라가 의뢰를 왔는데 그 교수님이 갔었대. 그래 가가지고 평상시대로 일을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딱 지켜봤더니 알았다고 딱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전부 다 뭐라 그래. 아니 뭐 한 것도 없이 뭘 알아요 그랬대. 그래서 모여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했대.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뭐 복사기는 이쪽으로 옮기고 책상을 이쪽으로 배치를 다시 하고 막 그랬더니 부풀어 온 게 쑥 내려가더래. 이게 역학인가 미케닉인가 상호관계 인터랙션 영향을 주는 거라니까. 나비 효과 들어봤어요? 나비 효과 영향을 줘 진짜로.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 그걸 내가 수업 들을 때 당시에 와 신기하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테크노 강변 테크노마트인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낀 거야. 그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크게. 그래서 막 배멀미하듯이 멀미를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막 건물 밖으로 나온 거야. 건물 무너진다고. 뉴스에도 났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가 거기를 간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가. 그래서 설계도면 다 갖고 왔는데 설계대로 다 지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랬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다음날 가서 이렇게 했다. 평상시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 활동을. 그랬더니 이제 설치기를 다 했지. 이거 건물에 흔들리는 걸 다 체크하려고 했는데 11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건물이 크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잠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딱 해봤더니 10몇 층인가 거기서 아줌마들이 헬스클럽에서 그걸 하는 거야. 동시에 음악에 맞춰서 이거 한 거야. 이게 건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이 아줌마들의 그 진동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증폭이 일어난 거야. 그게 사인 함수에서 사인이 이렇게 갈게 증폭이 일어나면 이렇게 확대되잖아. 그러니까 방금 합성해서 최대치수 구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증폭이 일어난 거야. 증폭이. 이런 걸 공진이라고 그래. 공진. 진동이 갑자기 함께 동행하면서 확 커지는 거야. 증폭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그 급발진 있잖아. 자동차 급발진. 그것도 이 공진 현상일지도 몰라.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런데 원인이 없어. 사고 터지고 나서 엔진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는 결함이 아니다 이거지. 만든 사람 입장에서 결함 아니라고 주장할 만해. 왜냐하면 이게 공진을 예측하지는 못해. 미국의 타코마라는 다리도 바람 조금 불었는데 그날 바람 심하게 불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다 붕괴돼 버렸어. 바람의 공진 그것 때문에. 근데 바람이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있을 수 있는 거야.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옐로 카드 하나 딱 줬는데 쓰러져가 죽은 축구 선수 있었지 예전에 웃으면서. 아이 그게 무슨 옐로 카드 감이야 하면서 웃더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죽었어. 경기 도중에. 해토픽에 그때 나왔는데 유명한 선수인데 나는. 아이 화를 낸 것도 아니야. 그거 웃었어. 와 그게 뭐 경고야. 근데 죽었어. 상대방이 뭐 칼로 이용한 것도 아니야. 옐로 카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원인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심장도 그러니까 이 심장도 우리가 쿵쾅쿵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다 공진과 관련되는 건데 내가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쪽 들어가 보면 이 공진과 관련된 이 진동과 관련된 거에 뭔가 숨어 있는 뭐가 있어. 그래서 이 우주도 지금 공진이고 UFO 야 얼마 전에 뉴스 검색하니까 나오더만 청와대 뒤에서 그 UFO 편대가 엄청나게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격이 됐대. 어젠가 뉴스에 나왔더라 그거. 그 내가 본 거 그거와 비슷해. 그때 나 그거 봤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이상한 소리 했지. 그랬는데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 그게. 누가 촬영했더만. 그게 적외선 투시에서만 보인다는데 나는 그날 밤에 봤는데 그게 어떻게 내 눈에 보였는지 신기해.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진과 관련된 진동사 관련된.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애가 지금 이거 전공하고 있거든. 웨이브, 파동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노벨상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진동과 관련된 거 전공할 가능성도 있잖아. 여기는 없나? 심장내과 뭐 이런 거.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한 다음에 117번부터 다시 또 진행할게요.